월말 김어준입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 서양 스토리텔링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 오늘은 그 그리스 신화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강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리스 신화를 전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공을 좁혀서 말하면은 고대 그리스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요. 네. 더 좁혀서 말하면 서사시, 그 중에서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네네. 그거 알죠? 아시는군요. 네. 대학에서는 대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서사시, 비극 이런 것들 많이 가르치고요.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아, 네. 고대 철학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석사 논문을 플라톤의 향연 썼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여보시오, 당신 저 철학에서 어떻게 거기로 넘어갔어? 그런데 히라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니까 이거 좀 아깝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많이 하자. 히라버. 네네. 히라버가. 꼭 그리스가 아니라 히랍이라고 하시는. 아, 네. 저도 모르게 히랍이라고 나왔네요. 네, 히랍. 자, 히랍이란 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히랍의 북서쪽 지역을 그라이키아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가까운 그 지역 이름을 히랍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서유럽에 퍼져가지고 그리스가 된 겁니다. 그라이키아, 그리스. 근데 저기 본토 사람들이 자기네를 헬라스라고 부르니까 헬라스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히랍이라고 하자. 헬라스요? 헬라스요. 네네. 헬라스의 음역이구나, 히랍. 네네네. 요새는 H 발음 잘 안 하고요. 엘라다라고 많이 그럽니다. 엘라다라고 그래요? 자기. 네네. 엘라다. 엘라다. 이거 네. 아는 척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개념이 어디 가서 잘난 척 좀 하자 네. 그거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면 무식한 새끼. 그래서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 코리아에서 왔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너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네, 히랍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라고 안 하고 엘라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엘라다가 네. 현재 기준의 본토 발음입니까? 네네. 엘라다. 네네. 아, 이거 좋네요. 네네. 그리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엘라다. 네네. 그러니까 엘라다어를 공부하신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제가 배운 그리스어는 2,500년 전에 고대어를 공부하셨구나. 네네. 현대는 이제 말이 좀 달라졌죠. 그래도 가면은 이렇게 제가 아는 단어들이 간판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하시려다 보니까 네. 동양 철학 하려면 한자 하는 것처럼 고대 엘라다어요? 헬라스어. 그때는 헬라스. 네네. 그때는 헬라스라고 불렀고. 네네. 헬라스가 어떻게 엘라다가 됐어요? 독일어 배우셨죠? 격변화를 하거든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우셨어요? 네.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우시면 데어데스댐덴 이런 거 배우는데 주격, 후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이렇게 1, 2, 3, 4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리아스도 이제 일리아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 많잖아요. 네. 일리아스가 주격이고요. 일리아스, 일리아도스, 일리아디, 일리아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헬라스도 헬라다 맨 마지막에 목적격으로 나오는데 헬라스가 주격이고 그렇죠. 말하자면 헬라스, 헬라도스, 헬라디, 헬라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맨 앞에 H 발음 안 하게 되고 엘라다. 네. 목적격을 주격처럼 사용하게 돼서 목적격을 네네. 모르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목적격 헬라다가 목적격인데. 네네. H 발음 안 해서 H 발음 안 하고 주격처럼 사용돼서 엘라다가 되었다. 네네. 엘라다. 그리스라고 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다 그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죠. 괜찮은지는. 그래야지 상대를 혼내키려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엘라다. 상대가 그리스라고 하면 이 무식한 새끼가. 엘라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스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언어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 그 언어로 이제 그 시절의 문학 작품도 읽을 수 있게 되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 네네. 오디세이아인데요. 그냥 오디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네. 그리고 일리아스.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일리아드라고 배웠고. 그렇죠. 그것도 격변화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 주격 빼놓고는 다 D 발음이 나와서 뒤에 어미 띄워버리고 일리아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네. 영어와 불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네. 히라보하고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일리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격으로 써야 되니까 일리아스라고 하자고. 네, 뭐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누가 일리아드라 그러면 네. 아, 네. 야단치려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네네. 그리고 이것은 주격입니까? 네네. 일리아스 주격에서요. 네. 일리아드까지가 어간인데 거기 S가 붙어가지고 S 앞에서 D가 탈락한 겁니다. 점점 이제 복잡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재밌는 신화 얘기하죠. 그게 중요해요. 자. 일리아 DS에서 네네. S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S 때문에 저 주격에서는 S 때문에 D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일리아스가 된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네 희한하게. 네네. 그럼 일리아스라고 하고. 네네. 일리아드라면 야 주격이어가지고 D가 떨어져 나간 거야. 요거 알아들을 만한 사람 국내 몇 명 있습니까? 글쎄요, 뭐 한 20명 정도 알아들을까? 아주 좋아요. 아, 네네. 설마 20명을 만날 일이 없잖아. 5천만 분의 20.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야, 그 소액격에서 D가 떨어져 나가야지. 네. 무식한 새끼. 지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상대가 일리아드라고 했어요. 야, 그거는 저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나 쓰는 표현이지. 이거 더 좋다 그거. 네. 네. 네, 히라보 라틴어에서는 일리아스야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야, 그 영어하고 불란서 표현이지. 네. 야, 거기서는 D가 떨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D가 떨어지는 이유는 소유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D가 떨어진 거요. 그 주격에서는 S 끝에 S가 오는데 S 앞에서 치음은 탈락한다고 덴탈. 치음은 탈락한다? 네네. 이거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전문어를 막 써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치음은 탈락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렇지. 발음하기 힘들지 치음은. 네네. 알겠습니다. 일리아드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맞나 봐주세요. 일리아드라고 그러면 영어하고 또 불란서식으로 네. 발음을 하고 있네. 히랍하고 라틴 쪽에서는 그게 D는 치음 아니냐. 탈락시켜야지. 무식한 새끼. 그것도 모르는 새끼야. 지와이 새끼야.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예. 그 신들 이름 다 못 외우면 어때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네. 평상시에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우리도 신화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신화가 있고 네네.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토속 구라 아닙니까? 네. 그 시절의 지식으로는 이제 도저히 그 인과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떤 주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혹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허풍, 허세를 더해가지고 말이죠. 만들어낸 구라.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근데 이 그리스 신화만 왜 유독 전 세계 신화 중에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았을까? 지금도 서양 보면은 그 모티브로 영화도 많이 만들고 브랜드도 보면 마세리티. 네. 그 문양이 삼지창이잖아요. 포세이돈 네. 맞죠? 그렇군요. 네. 제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이키 유명한 일케. 네. 날개. 네. 맞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몽 이런 거 있지만 무슨 단군의 마늘 이런 상품 안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브랜드로도 살아남아 있고 영화 슈퍼히어로가 결국은 그 원형이 다 신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신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지? 브랜드로도 살아남고 우리한테 그 주몽의 달걀이야 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왜 얘네는 살아남았죠? 네. 어준 총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핵심은
어떻게 히랍 신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됐냐. 네. 그거였고 중간에 벌써 굉장히 많은 점을 짚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는 이게 최초의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 네. 짚으셨고 또 하나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설명한 거다. 네. 그게 신화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신화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제가 제기하신 첫 번째 질문을 그냥 답을 드리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신화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배워라 하면은 히랍 신화 공부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히랍 신화를 하지 마시고. 그리스 신화? 아니요. 엘라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체가 다 엘라다로 통일하죠. 엘라다. 예, 엘라다. 이 엘라다어로 네. 신화가 뭡니까? 신화요? 예. 지금 미토스죠. 거기 세타 발음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소스 뭐 이런 식으로. TH. 네네. 그럼 그렇게 하기가 또. 아무나 다 그리스 신화 얘기하거든요. 맞추기 힘드네. 네. 엘라다 미소스. 네네. 엘라다 미소스가 생명력 있고 전 세계 상표에도 쓰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이게 일찍부터 문학 작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양 최초의 문헌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인데 서양이 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책보다는 이야기 책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거기서부터 신화를 바탕에 깔고 작품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걸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서양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역사나 이런 걸 먼저 기록했는데. 그렇죠. 좋은 거 잡으셨습니다. 동양이 대체로 의외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네네네. 상당하시군요. 그렇지. 이게 히랍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예요. 그건 기원전 5세기에 나왔고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에 나왔습니다. 오래됐네. 그래서 서사시가 먼저 나오고 비극 작품들이 나온 다음에 역사책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은 기원전 100년쯤에 나온 사마천의 사기 그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법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네네. 공적인 문서나 역사 혹은 무슨 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구라를 수학 시간에 기하 도형 같은 거 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히랍 글자인데 그거는 기원전 8세기부터 쓰였고요.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선문자 B라고 하는 게 쓰였는데 그게 점토판에다가 썼다가 일부 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장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차 몇 대, 마차 바퀴 몇 개. 부서진 것까지 다 세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쳐주고 우리가 아는 글자로 처음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데 이야기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문서로 만들었구나. 동양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부족한데 대신 역사책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이 이야기를 보충해주는. 그래서 로마도 비슷한데요. 로마도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대신 역사 기록이 조금 더 좀 앞서가는 편입니다. 고대 엘라다인들이 이제 구라가 센 애들이었네. 기본적으로. 네. 지금 그리스 사람들도 좀 구라가 세요. 또 한 가지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이걸 대했을까? 우리도 그 지역에 짝 먹었던 사람들 막 이렇게 신화해가지고 단군도 나오고 고조선에 고구려의 주몽도 나오고 신라의 박혁거세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막 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아니지 엘라다 미소스 엘라다 미소스. 근데 얘네들은 너무 진지해. 막 가게도 막 그릴 수 있어. 마치 실제로 그런 집안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엄청 체계적으로 막 가지를 쳐가지고 온 가족을 만들어놨어요. 그 가족들이 뭐 근친상간에다가 막 강간에다 살인이다 목 따고 막 이런. 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인지 뻔히 알면서 지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이걸 상대했지? 글쎄 말이에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또 좋은 거 하나 짚으셨습니다. 신화가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옛날 뛰어난 인물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격화. 그렇죠. 해가지고 그 에우헤메로스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에우헤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신화는 그렇게 생긴 거라고. 아니 그건 뭐 현대에도 전론 나왔을 때 조선일보 용미요청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로직이고 그때 네. 더 했겠지.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히랍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됐을까 그러는데 옛날에 볼 벤느 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책을 쓰셨을 거예요. 볼 벤느는 누굽니까? 프랑스 사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볼 벤느? 네네. 볼 벤느. 뭘 썼어요? 네.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는 책 국내에도 번역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믿고 어떤 면에서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제의적으로 신들을 섬기긴 했고요. 이성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뻥이라 그러고.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무당도 네. 복잡한 신의 책을 갖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이 그걸 공유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특수 직종만의 세계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엘라다인들은 네. 무슨 자기들의 선조가 실제로 그렇게라도 했냐. 엄청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막 책상 세우고 그림 그리고. 아마 귀족들의 일종의 프로파간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선조가 신이라고. 족보. 네. 그러니까 일리아스에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구라가 진짜 셌어. 자기 조상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네. 아테나이가 특별히 지금 이제 히랍의 수도요. 아테나이? 네네. 그게 원래. 잠깐만요. 네. 아테네가 아니라 거기서는 아테나이라고 불러요? 아테네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 따라서 한국하고 일본만 아테네라고 합니다. 일본도 여기서 등장하네. 네. 이게 또 일본이 잘못 번역한 걸 우리가 고스란히 갖다 쓴 거예요? 네. 그게 옥스포드 사전에 아테나이라고 올라 있어요. 옥스포드 히라보 사전에. 현대 발음은요 지금 아시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아시나라고 쓰는 게 제일 가깝습니다. 아시나를 아시나요. 아테나이가 옛날식 발음인데요. 요거 좋아요. 이름 자체가 복수 형태예요.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도 에신즈 그래갖고 꼭 S를 쓰고요. 독일어도 아텐 그래서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어 영향받아가지고 수도를 아테네라고 하고 그래서 여신 이름을 아테나이라고 해야 될 걸 아테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엘라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불렀던 그 도시 이름, 도시국가 이름. 그때는 아테나이라고 불렀다. 네네.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오리지널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남들을 야단칠 때는. 그렇죠. 아테나라고 하면 옥스퍼드 안 봤냐? 참네. 엘라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 좀 알아. 아테나 그러면 진일파. 그리고요. 네, 아테나이에서 비극 경연 대회를 했거든요. 비극 경연 대회. 네네. 예전에. 네, 비극이라고 하는 게 모여가지고 한번 공연하기 위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비극의 주인공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나옵니다. 신이 나오거나 영웅들만 나와요. 그게 일종의 정치 집회예요. 히틀러가 전당대회 하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히틀러가 나와서 게르만족의 위대함 막 얘기하면서 자기 조상들 과장하는 것처럼 과거 고대의 엘라다인들이 우리가 다 신의 자손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 등장하는 막 비극 만들고 조신의 조상이 내 조상이다. 족보 나오고 귀족들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조상을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그 안에서 해낸 거네요. 말하자면. 그런데 정치국이네, 아테나이에서 대개 왕족들은 자기네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히랍에서 매년 모여가지고 축제 때 신화를 가지고 그런 일종의 한편으로 문화적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인 그런 행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작품도 많이 쌓이고 영향력이 있게 된 겁니다. 집안 자랑 같은 거구나. 혈통 자랑. 귀족들이 우리 혈통이 이런 거잖아라고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였네. 그런데 그 안에 그 당시 정부가 필요했던 어떤 이제 국민을 단합시키고 이런 것들도 거기다 좀 집어넣기도 하고요. 국가 행사였습니다. 국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잡혔구나. 오랫동안 살아남고. 왜냐하면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설화가 가족 족보가 이렇게 신들이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가계들을 그렸을까. 이건 누가 꼼꼼하게 진지하게 대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 족보라고 생각했으면 진지하게 대했겠네.
네, 그리고 저 오디세이아에도요. 기원전 6세기에 아테나이의 그 독재자 집안이 있었는데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냅니다. 이름 어렵네요. 네, 이름 좀 어렵죠. 사실은 히라버가 이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름 히라버 아는 사람은 이름 외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그 앞부분은 설득한다는 뜻이고요. 뒤에는 군대라는 뜻이어서 군대 대증을 설득한다 그런 이름이에요. 페이시스트라토스. 근데 이 이름이 오디세이아에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떠날 때 네스토르의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집 아들 이름이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근데 요게 기원전 6세기쯤까지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페이시스트라토스 집안의 후원을 받아서 정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자 이름 거기다 슬쩍 넣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구전으로 넘어오던 게 그 사람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네. 내가 돈 좀 내줄 테니까 내 이름도 거기다 넣어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중에 일리아스 정도까지는 진도를 저희가 네. 한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예, 일리아스. 네. 근데 이제 일리아스가 그 여자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그 스토리를 보면서 네. 이해가 안 갔던 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국가 자원을 그렇게 총동원하는 싸움인데 네. 지들끼리 네, 도시국가끼리 네. 명운을 건 거 아닙니까? 네, 네. 한 10년 싸웠어요. 네. 병참도 엄청났을 거고. 네. 근데 이제